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도륙이란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륙하다. 사실 우리 구독자님 한 분께서 도륙하다 그리고 사륙하다 할 때 이 두 낱말의 육이 같은 글자다. 죽일 육자인데 왜 하나는 육이라고 소리가 나고 하나는 육으로 이렇게 적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좀 조사를 해가 여러분께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도륙이다. 도륙. 죽일 도다. 죽일 도. 또 잡을 도다. 여기서 잡는다는 것은 손으로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 죽인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육도 죽일 육이다. 낱말이 조금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쓰고 들을 수 있는 낱말이므로 낱말 공부는 해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죽일 도는 죽음시다. 이게 죽음이라는 건 이제 사체, 시체를 얘기하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사람 자 또는 놈 자 이렇게 되죠. 여기에 이제 도자 발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우보방을 하게 되면 이제 도시 할 때, 도읍 할 때 도자가 되죠. 그 이외에도 도자 발음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발음이 여기서 왔다. 죽음시가 있다. 그래서 죽음과 관련된다. 육은 상당히 글자가 복잡합니다. 그렇죠? 자주 쓰이진 않습니다만 이 글자가 높이 날아간다는 높이 날려다. 그리고 발음에 또 바람 소리 륙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창과가 있다. 창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상하는 무기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발음은 여기서 오고 뜻은 여기서 왔다. 이렇게 되죠. 이 글자는 두 개를 글자를 자세히 보면 기두자입니다. 그렇죠? 새의 기시다. 그리고 이쪽은 또 말하자면 꽁지를 얘기한다. 새의 꽁지다. 그래서 새가 높이 날아가는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죽인다라는 그런 의미다. 그리고 사륙이다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죽인다는 의미로 많이 쓰는 죽일 살자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죽일 살은 글자의 구성이 이러한 글자. 이것도 죽일 살이라고 한다. 그리고 창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죽일 살의 이 글자는 여기에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점이 있고 또 옛 글자에 보면 점이 없는, 점이 생략된 그런 글자도 있다. 지금 중국의 간태자는 죽일 살의 이 점이 없는 이 모양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되죠. 이 죽일 살이라는 것은 벨 예자의 나무목이다. 벤다. 풀을 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풀과 나무를 벤다는 그런 의미가 죽일 살이다. 그리고 이제 창이라는 것은 몽둥이를 얘기하겠죠. 하나의 죽이는 무기가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벨 예자라는 것은 이렇게 낫으로 이렇게 벤다. 네. 여기에 칼도를 다시 넣으면 이것 또한 벨 예자입니다. 우리가 산소에 벌초를 하게 할 때 예초기를 준비해서 간다 할 때 그렇죠? 예초 할 때 이것이 이제 예초다. 그때 벨 예자다. 그것과 같은 의미다. 그렇죠? 그래서 죽인다는 것은 초목을 베고 또 몽둥이질을 한다라는 그것과 관련이 있다. 자, 사륙. 네. 자, 도륙부터 볼까요? 국어사전에 보니 사람이나 짐승을 함부로 참혹하게 마구 죽이는 것을 말하자면 도륙이다. 그들은 이번 일을 함부로 발설했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도륙을 당할 것이라고 나를 협박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도륙과 비슷한 말로 쉽게 떠오르는 것이 도살이다. 도살. 그렇죠? 사람이나 짐승을 함부로 마구 죽이는 것이다. 예. 도륙이나 도살이나 의미가 비슷하다.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도살을 당하였다. 또는 도륙을 당하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또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에 우리가 또 도살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대량 도살로 사슴이 멸종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도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짐승을 잡아 죽이는데 중점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국어에서는 이 도살이라고 하면 집단 살해를 얘기한다. 짐승을 잡아 죽인다는 뜻보다 집단적으로 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남경대학살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얘기한 남경대학살을 중국에서는 남경대도살이라고 한다. 난징대도살이라고 한다. 이렇죠? 이 남경대학살, 그렇죠? 그것을 저지른 사람이 이제 일본 사람들이다. 그럼 일본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도살을 하면 어감이 안 좋다. 자기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이나 과오를 숨기기 위해서 난징 사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종의 역사 왜곡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중국에서는 도살을 집단 살해라는 의미를 쓰고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으로 많이 쓰고 또 사람이나 짐승을 함부로 죽인다. 그런 의미로도 쓴다.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사륙이다. 사륙. 사람을 마구 죽인다. 그렇죠?
사륙의 현장, 사륙을 일삼다. 도산을과 거의 비슷한 의미다. 근데 여기에서는 앞에서 문제 제기한 대로 6을 쓴다. 6이 아니다. 6이 아니다. 살육은 비표준어다. 원래 이 글자의 훈과 음은 죽일 6이에요. 그렇죠? 6이지만은 6으로 발음하지 않는다. 6자를 쓰고 발음은 사륙을 한다. 사륙. 살육이 아니라 사륙을 한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막 육살이다 라는 것과도 비슷하고 같고 또는 학살이다 하는 말과도 비슷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독자님이 문제를 제기한 왜 여기에는 6을 쓰고 여기에는 6을 쓰느냐. 그리고 물론 발음은 또 사륙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인터넷을 좀 검색을 해보니까 원래 이 살육이라는 이제 발음 그대로죠. 살육이 18세기부터 니언으로 한 살육으로 이렇게 문헌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세기 들어와서 지금까지는 이제 이형을 쓴 살육으로 쓰고 있다. 일종의 정식음의 본음이 아니라 소금이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소금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어떤 분이 이제 우리 국립국어원에 이제 문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립국어원의 답이 현행의 한자음과 달리 읽은 한자인 경우, 현행의 한자음은 6이다. 그렇죠? 6인데 그렇게 읽지 않고 6으로 읽는다. 그렇죠? 6으로 읽는 한자인 경우에는 본래 한자음과 달리 6이 아니라 일부 단위에서 굳어져 서 있는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는 6으로 굳어져 서 있다. 살 6이 아니라 이때는 6으로 그대로 쓴다라는 게 우리 국립국어원의 답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도륙이라는 것은 원래 발음대로 나오므로 막 괜찮다. 근데 사륙의 6은 이거 6으로 이렇게 표기한다. 이것만 왜 그렇게 되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결국은 이제 지금 원래 한자음과 달리 읽는 것은 굳어져 쓰인다. 그런 것은 이대로 인정을 한다. 그리고 이것은 비표준으로 보고 있다. 또 같은 맥락의 설명입니다만 우리 한글 맞춤법 왜 제52항에 보면 한자어에서 본음 그렇죠. 원래 음이다. 본래 본음으로도 나고 또 소금으로도 나는 것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본음으로 나는 소리고 이것은 말하자면 소금으로 나는 소리로 우리가 그렇게 쓰고 그것이 굳어졌다. 그래서 나누어 쓸 뿐이다. 라는 이제 그런 일단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글자와 관련된 낱말을 좀 더 볼까요? 죽일 도, 잡을 도다. 그렇죠. 도개, 닭을 잡는다 하는 뜻이죠. 도우, 소를 잡는다. 도양 하면 이제 양을 잡는다. 이렇게 되죠. 도축이다. 가축을 잡는다. 도축. 도축장, 도축업자. 이건 우리가 흔히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살장, 그렇죠. 또 밀도살이다. 허락을 받지 않고 어떤 좀 비정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도살하는 것을 밀도살이라고 한다. 밀자를 비밀리에 한다. 그리고 훔칠 도자를 쓴 도살도 있습니다. 훔칠 도를 쓴 도살은 몰래 사람을 죽인다. 네. 그리고 또 가축을 허가 없이 몰래 죽인다. 가축을 허가 없이 몰래 죽이는 것이 밀도살이에요. 그렇죠? 이 글자를 써서 밀도살과 훔칠도의 도살은 같은 뜻이다. 그렇죠? 훔칠도의 도살이나 죽일 도의 도살의 밀도살이나 결국은 같은 뜻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도라고 하는 것도 불교 용어로 볼 수 있습니다만 뜰부자에다가 죽일 도 이렇게 됩니다만은 여기서는 죽인다기보다는 부도탑이라고 했죠. 원래는 스카모니를 부도라고 한 것 같습니다. 스카모니. 그리고 유명한 고성이 돌아가셨을 때 어떤 뼈나 유골이나 살이나 이런 것을 안치하는 둥글게 만든 탑 조그만 것들이 이제 절에가 많이 있죠. 그것을 부도라고 할 때도 이 도자를 쓰기도 한다. 도소라는 것은 글쎄요, 접할 수도 있고 조금 안 그럴 수도 있는데 도소 그리고 도소주라는 것은 설날에 아침에 먹는 술을 도소주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소라는 것은 소생한다, 되살아난다는 뜻이죠. 소생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한의학 용어로 보니 설날에 술에 넣어서 마시는 약의 이름이 도소라고 한다. 이때 도자를 쓴다. 산초, 방풍, 백출, 밀감피, 육계피 따위를 섞어 만드는데 이것을 마시면 한 해의 나쁜 기운을 없애며 오래 살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사전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우리나라 작년인가 언젠가 우리나라의 어느 유명한 말하자면 술 제조 업체에서 도소주라는 것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세시주다, 세시. 그렇죠. 계절에 따라서 먹는, 그렇죠. 그런 것을, 6월 유두에 먹는 유두주라든지, 가을에 먹는 국화주라든지, 마찬가지로, 설날에 먹는 것이 도소주다. 예. 도소가 나온 김에, 도소가 정확히 무슨 뜻인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 자료에 잘 안 나와서 제가 일본 위키를 보니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도소. 예. 여기에서 이제 설명이 4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소를 악귀로 봤다. 악귀, 악한 귀신이다. 소생한다는 것인데 악한 귀신이다. 우리나라 자전에 보니 악한 귀신이라는 뜻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귀신을 도한다. 도라는 것을 죽인다는 것이죠. 물리친다. 그래서 설날에 먹는다. 우리도 그렇고 일본에도 아마 먹는 모양이에요. 마시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설명은 이것과 좀 반대되는데 악귀를 물리치고 도가 이제 죽인다 해서 물리치는 것이죠. 그리고 혼을 소생시킨다. 여기에서는 소생시킨다는 뜻으로 첫 번째는 악귀라는 뜻으로 상당히 이해하지 못할 그런 설명입니다만 일본 위키에서는 그런 설의 하나로 같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도소로 만든 도소주라는 것은 중국 후한의 화타, 유명한 이제 명이다. 그렇죠? 화타가 발명한 약주다. 이렇게 또 설명하기도 하고. 또는 원래는 이것이 도소라는 것이 풀 이름이었다. 풀 이름. 근데 당나라에 또 유명한 명의가 손사막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발명한 것이다. 화타가 아니라. 그리고 이 손사막이 거처했던 암자를 도소암이라고 했다. 거기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정착시켰다. 이러한 여러 가지 설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도소. 자, 사람 자자가 들어갔죠. 놈 자자가 들어갔다. 여기에 또 다른 글자와 합쳐서 새로 만드는 글자가 이제 삶을 자다. 그렇죠. 연화 발을 넣으면 삶는다 하는 삶을 자. 그리고 위에 풀초를 얹으면 나타날 저다. 그렇죠. 현저하다. 저수를 한다. 저자다 할 때. 그리고 큰 개견을 하면 돼지저다. 그죠? 돼지저. 제육할 때 저육이다. 그리고 대중물을 얹으면 젓가락저다. 예, 젓가락저. 소독한 젓가락을 예전에 소독저 막 이렇게 했죠. 나무목을 붙이면 땅나무저다. 땅나무저다. 예. 그리고 우부방을 붙이면 도다. 도시, 도회할 때 쓴다. 흑토를 붙이면 담을 얘기한다. 담. 예. 집을 두르고 있는 담이다. 안도감을 느꼈다 할 때 편안할 안자에다가 담도자를 넣으면 담 뒤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래서 안도할 때 담도자다. 그리고 조개표를 넣으면 내기를 한다. 또는 건다. 무엇을 물건을 건다. 그렇죠. 도박을 한다든지 할 때. 그리고 도지세, 토지나 이런 것을 돈을 주고 빌려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하는 그런 것을 도지라고 하죠. 이게 땅지자를 붙이면 도지 할 때 된다. 그리고 눈목자를 붙이든지 또는 볼견자를 붙이면 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현장을 목격을 했다 할 때 목도를 했다고 하죠. 그때 쓰는 것은 이제 도자다 이렇게 되죠. 자, 죽일 육은 상당히 무시무시한 말만 나옵니다. 글자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육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육이 죽인다는 뜻인데 시는 시체죠. 이미 죽은 사람의 시체를 또 죽이는 것이 육시다. 예. 이미 죽은 사람의 시체 다시 목을 베는 형벌을 가하는 것이 육시라고 한다. 우리가 부관참시라고 하죠. 그것은 이미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가서 묻히는 것을 다시 꺼내서 관을 쪼개고 다시 목을 치는 것은 부관참시라고 하고, 관에 들어가기 전에 죽은 사람을 다시 목 빼는 것은 육시라고 한다. 이런 말 있죠. 육시랄, 욕이다, 욕인데 육시를 할 만하다는 뜻으로 상대를 저주하여 욕을 하는 말이 육시랄이다. 네. 우리나라는 또 욕이 많이 발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욕이다 하면 큰 치욕을 얘기한다. 육욕이다. 주륙이다. 주륙이라 하면 주는 벤다는 뜻이에요. 주살한다. 벤다는 뜻이다. 죄를 물어 죽이는 것을 주륙이다. 또는 죄로 몰아서 죽이는 것이 주륙이다. 진륙이다. 모조리 다 죽인다. 참육이다. 칼로 베어 죽인다. 네, 낱말들이 좋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우리가 글자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일단 잠시 보았습니다. 자, 높이 날 요자가 나왔죠. 높이 날 요자. 바른 웃소리 륙이다. 여기에 육다로를 붙이면 악교를 얘기합니다. 악교, 교. 그렇죠? 악교한다.
또는 교착 상태다. 악교로 딱 붙여놓은 것도, 악교로 붙이면 잘 안 움직이죠. 그런 상태를 교착이라고 한다. 말소문을 넣으면 그릇될 유다. 그릇될 유. 오류. 그렇죠. 뭔가 틀린 것을 오류라고 한다. 무류. 오류가 없다. 틀림이 없다. 그릇됨이 없다라는 것이 무류, 무오류 할 때. 그렇죠. 그리고 위에 진면자를 얹으면 쓸쓸하다. 쓸쓸할요. 적요. 고요하고 쓸쓸하다. 쓸쓸하고 고요하다. 그렇죠. 요요무문이다. 요요무문이라고 해서 쓸쓸하고 듣는다는 것이죠. 들리는 말이 없다. 들리는 것이 없이 쓸쓸하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명예나 명성이 보잘것없어서 남에게 알려지지 않는다. 그 사람 소식을 기다리는데, 그렇죠? 요요무문이다. 아무리 기다려도 그 사람 출세했다는 소리가 들리질 않아. 그럴 때 이제 요요무문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한중일한테 보면 도륙이다, 사륙이다. 이렇게 되죠. 네. 기본적으로는 같은 글자를 쓰는데, 살자는, 일본 신자체에서는 요 점이 빠집니다. 요 점이 빠진다. 네. 그렇죠. 중국의 간치자에서는 이 점이 빠진 상태에서, 그리고 창숫자 자체도 빠진다.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되죠. 벨예자에다가 나무목자의 형태다. 오늘 도륙, 사륙. 왜 이것은 육으로 쓰고 이것은 육으로 쓰느냐. 이것은 소금으로 굳어져서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죠. 도살이다. 밀도살이라고 하는 것은 훔칠도살을 쓴 도살과 결국은 같은 뜻이다. 도소주라는 것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